저는 항상 인생의 가장 위대한 진리는 소란 속이 아니라 고요함 속에서, 즉 내 안에 무언가가 불안하게 요동치며 아무도 감히 따르지 못할 길로 부르는 듯한 신비로운 순간에 드러난다고 믿어왔습니다. 저는 아직도 처음 그 감정을 느꼈던 순간을 기억합니다. 인간의 모든 성취 뒤에는 숨겨진 법칙이 있다는 느낌, 소수의 선택받은 이들을 부후로 이끌고 대다수는 평범함에 갇히게 하는 일종의 침묵하는 원리 같은 것이었습니다. 저는 아주 어릴 때부터 이러한 현상을 지켜보며 남몰래 궁금해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도 명백히 성공하는 반면 수많은 다른 이들은 평생 열심히 일해도 아무것도 없이 죽어가는가? 어떤 일정한 패턴이 있는 걸까? 어떤 법칙이 존재하는 걸까? 우리가 모두 놓치고 있는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닐까? 바로 이러한 질문들이 저를 결코 되돌아올 수 없는 길로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하자면 조사할수록 현실은 더욱더 흥미로워졌습니다. 저는 엄청난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실패하는 것을 보았고, 평범한 사람들, 심지어 한계를 가진 사람들조차 불가능해 보이는 엄청난 부를 쌓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왜일까?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아마 여러분도 이러한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해보셨을 것입니다. 어쩌면 마음 깊은 곳에서는 지능이나 의지,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더 나은 삶을 만들려 할 때마다 끈질기게 당신을 끌어내리려는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있다고 느끼실지도 모릅니다. 만약 이 무언가가 단 하나의 습관이 부재한 것일 뿐이라면 어떨까요? 풍요로운 삶과 당신을 가로막는 것이 단지 아무도 기꺼이 실천하려 하지 않는 작은 매일의 변화일 뿐이라면요? 그 생각만으로도 이미 당신의 마음속에 어떤 아이디어가 불꽃처럼 피어올라야 합니다. 저는 이것을 어렵게 깨달아야 했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가난한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주위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룰 수 있는 최대치가 고된 탄광일이라고 믿고 있었죠. 저를 둘러싼 거의 모든 이들은 가난을 마치 혈통에 새겨진 것처럼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 패턴을 영원히 깨부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아직 아주 어렸을 때 집안의 작은 일들을 돕기 위해 물과 석탄이 담긴 양동이를 나르던 어느 특정 날을 기억합니다. 저는 지쳐 있었고 손은 아팠으며 그 무게를 감당하기엔 몸이 너무나 약했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저를 짓누르던 것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만약 제가 그 현실을 그저 받아들인다면 제가 무엇으로 만들어졌는지 결코 알지 못한 채 태어난 것과 같은 방식으로 죽게 될 것이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생각은 저에게 감정적인 충격으로 다가왔고, 신기하게도 저를 낙담시키는 대신 내면에서 이상한 무언가를 자극했습니다. 마치 그들이 제게 받아들이기를 원했던 운명에 대한 내면의 반란처럼 말입니다. 제 삶에서 처음으로 끈기의 불꽃이 제 안에서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던 순간이었습니다. 마치 하나의 불꽃이 점화되는 것처럼 말이죠. 하지만 사실 방향 없는 끈기는 단지 지쳐 쓰러지게 할 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앤드루 카네기를 인터뷰할 예상치 못한 기회를 얻었을 때 저는 그 불꽃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데 필요한 것을 찾았다고 느꼈습니다. 그는 몇 초 동안 저를 물끄러미 바라보더니 제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은 한마디를 했습니다. 즉, 불은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행동 속에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돈은 단지 한 인간의 규율을 반영하는 거울에 불과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끈기는 엄청난 불을 쌓은 모든 사람들에게서 발견되는 유일한 공통된 특성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놀라움과 함께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마치 제가 항상 알고 있었지만 감히 인정할 용기가 없었던 것을 누군가 폭로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이 제 마음속에서 불타올랐습니다. 과연 내 삶을 변화시킬 만큼 충분한 규율과 끈기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저 운명이 저절로 바뀌기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은가? 당신은 스스로에게 그 질문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친구여,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능력 부족 때문에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인내심 부족 때문에 실패합니다. 그들은 셋째 날, 일곱째 날, 열째 날, 늘 자신이 뿌린 것을 거두기 직전에 포기하기 때문에 실패합니다.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었을 새로운 습관을 시작했다가 너무 어렵다는 이유로 포기한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순간의 감정이 규율보다 더 크게 작용하여 놓쳐버린 기회는 또 몇 번이나 됩니까?
내일은 다를 거야 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지만 그 내일이 어제와 똑같이 되풀이되는 것을 몇 번이나 경험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끝없는 순환에 갇혀 불운이나 운명 혹은 불행 탓을 한다니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은 끈기가 없다는 것이 조용히 꿈을 파괴하고 있는데도 말이죠. 카네기는 제 마음속에 지금까지도 울려 퍼지는 말을 제게 해주었습니다. 규율은 자유의 대가라고 말이죠. 그리고 제가 성공 사례들을 조사할수록 이 말이 더욱더 확증되었습니다. 저는 수백억 원에 달하는 엄청난 부를 쌓은 사람들을 관찰했고 그들 중 거의 아무도 특권 속에서 태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민자였고 어떤 이들은 노동자였으며 어떤 이들은 성공하기 전에 모든 것을 잃기도 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뛰어난 재능이나 평균 이상의 지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어떤 사람이라도 포기했을 법한 순간에도 흔들림 없이 계속 나아가기로 한 결정이었습니다. 이는 저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시기에 제 인생을 완전히 망칠 수도 있었던 순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제가 일련의 탐사 보도 기사들을 발표했는데 그중 일부는 혹독한 비판을 받았습니다. 저는 젊고 미숙했으며 그 비판이 칼날처럼 저를 베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며칠 동안 저는 글쓰기를 완전히 그만둘까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저에게는 능력이 부족한 걸지도, 어쩌면 제가 스스로를 속이고 있는 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 쓰디쓴 속마음을 기억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저는 끈기의 진정한 힘을 발견했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가 마치 목소리처럼 끊임없이 속삭였습니다. 계속해, 계속해, 계속해. 그리고 끈질기게 노력한 덕분에 저는 우리 시대의 가장 부유한 사람과의 인터뷰에 대한 예상치 못한 초대를 받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비판받았던 그 단 하루에 포기했다면 저의 어떤 작업도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저는 궁금해집니다. 얼마나 많은 비범한 성취들이 보상받기 단 하루를 앞두고 누군가 포기하기 때문에 세상에 나오지 못하는 것일까? 그리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규율과 끈기가 강한 자들만을 위한 미덕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들은 근육입니다. 그리고 근육은 단련해야 만들어집니다. 승리하는 자와 실패하는 자의 차이는 간단합니다. 승리하는 자는 실패하는 자들이 피하는 매일의 불편함을 견뎌냅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들을 피하기 때문에 그들은 원치 않는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면서도 가난하게 지내는 것을 눈치채셨습니까? 그것은 노력 부족이 아닙니다. 방향과 반복의 부족입니다. 반복 없는 규율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목적 없는 끈기는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부분을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에게 다소 불편할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한 가지 생각을 전하고 싶습니다. 부는 특권이 아닙니다. 그것은 결과입니다. 그리고 모든 결과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은 간단합니다. 아무도 믿어주지 않을 때에도, 지쳐 있을 때에도, 심지어 아직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을 때에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행동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원칙을 진정으로 적용한다면 여러분은 강력한 무언가를 깨달을 것입니다. 세상은 시작하는 사람에게 보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하는 사람에게 보상합니다. 미국 전역에서 조사를 계속하고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저는 점점 더 분명해지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믿는 것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것을 알아차린 적이 있습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있었지만 능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주저했던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더 나은 삶을 상상했지만 즉시 당신의 마음이 변명을 만들어냈던 적은 또 몇 번이나 됩니까? 너무 늦었어. 필요한 돈이 없어. 아는 사람이 없어. 나는 이걸 위해 태어나지 않았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러한 내면의 목소리에 갇혀 살아갑니다. 각각의 목소리가 규율을 약화시키고 끈기를 파괴하며 조용히 한계로 가득 찬 운명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말이죠. 그리고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언제까지 이 보이지 않는 감옥을 받아들일 것입니까? 저는 모든 사회 계층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었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항상 실패 그 자체보다 더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두려움은 어떤 위기나 전쟁 혹은 가난보다 더 많은 꿈을 집어삼킵니다.
그리고 이를 더 많이 관찰할수록 저는 부의 열쇠가 단지 지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통제하는 데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묻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두려워 중요한 결정을 내리지 못한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어쩌면 내게는 맞지 않을 거야 라고 믿었기 때문에 놓쳐버린 기회는 또 몇 번이나 됩니까? 만약 당신이 스스로를 믿지 못해 가난하게 죽어간 얼마나 많은 뛰어난 사람들을 제가 만났는지 안다면 다시는 그 두려움이 당신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제 삶을 통틀어 한 가지 배운 것이 있다면 규율은 몸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몸은 오직 마음이 진실로 받아들인 것을 실행할 뿐입니다. 제가 첫 번째 주요 원고를 쓰기 시작했을 때 저는 엄청난 내면의 저항에 직면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재정적인 어려움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회의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편집자도 출판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프로젝트를 완전히 포기할까 심각하게 고민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낙담이 저를 압도하려 할 때마다 저는 카네기가 제게 해주었던 말을 기억했습니다. 세상의 위대한 업적들은 다른 사람들이 포기한 지점보다 조금 더 끈기 있게 버틴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것은 마치 삶 자체가 제게 묻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제 와서 멈출 건가? 이렇게 멀리 왔는데 당신도 때때로 이와 같은 내면의 갈등을 겪지 않습니까? 그리고 바로 이 시기에 저는 제 여정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 중 하나를 경험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그 기억을 떠올리면 가슴 한편이 아릿해지는 그런 순간 말입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있었고 손에 꼽을 만한 동전 몇 입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는 빚을 안고 있었습니다. 밤이었고 밖에는 비가 내렸으며 어린 아들은 옆방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손전등이 제 노트를 비추고 있었고 실패감이 저를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잠시 동안 저는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 평범한 직업을 찾아볼까 고민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무언가 일어났습니다. 저는 제 아들이 방에서 작게 기침하는 소리를 들었고 번개처럼 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만약 제가 그때 포기한다면 단순히 책 한 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었죠. 두려움과 책임감이 뒤섞인 감정 속에서 저는 계속 나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쉬워서가 아니라 포기하는 것이 어떤 일시적인 희생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것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삶이 진정으로 변하는 것은 당신이 끈기 있게 버틸 만큼 충분히 중요한 이유를 찾았을 때뿐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이유를 찾았습니까? 저는 그때 심오한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자기 훈련은 일상을 좋아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변명보다 강한 목적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더 많이 글을 쓸수록 부는 단순히 수년 동안 매일 내려진 훈련된 결정들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라는 것을 더 많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마법도, 강력한 사람들이 숨겨놓은 비밀 공식도 지름길도 없습니다. 대부분이 즉각적인 편안함을 선택하는 동안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해내는 조용한 습관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을 포함해 누구든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지 않고 동기를 기다리지 않고 바로 지금 시작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시점에서 저는 이미 수백억 원에 달하는 재산을 축적한 사람들을 인터뷰한 적이 있었는데 그들과 보통 사람들의 차이는 거의 항상 감정적인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작은 어려움에도 포기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세상이 결국 굴복할 때까지 끈질기게 버텼습니다. 끈기는 운명에 대한 일종의 권위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권위는 멈추지 않는 것이 유일한 선택이라고 당신이 결정할 때 비로소 진정으로 나타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훈련되고 끈기 있는 사람이 평생 비참함 속에 머무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아마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겠지만 영원히는요.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세상은 충분히 끈기 있는 사람들에게 문을 열어주는 신기한 방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핵심 요점을 계속해서 밝히기 전에 중요한 한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만약 이 내용이 지금까지 당신에게 공감되었고 당신 안에서 무언가를 움직이게 한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이것은 단순한 몸짓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이것이 이 작업을 계속 유지하게 하고
이러한 아이디어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도달할 수 있게 하며 이러한 콘텐츠가 더 많이 제작되도록 보장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어떤 식으로든 당신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면 그 클릭으로 보답하는 것은 이 메시지를 강화하고 절실히 필요한 다른 삶에 도달하도록 돕는 강력한 방법입니다. 이제 심호흡하세요. 왜냐하면 다음 부분에서는 훈련과 끈기를 진정한 부로 변화시키는 메커니즘을 더욱 깊이 탐구할 것이며 아마 이것이 당신이 수년 동안 깨닫지 못한 채 찾아왔던 바로 그것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연구를 진행하고 당대의 위대한 산업가, 발명가, 지도자들과 시간을 보내면서 저는 훈련과 끈기가 부를 달성하기 위한 단순한 도구가 아님을 성공이라고 부르는 모든 것을 지탱하는 보이지 않는 토대임을 절대적으로 명확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인간 행동을 더 많이 관찰할수록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황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습관 때문에 패배하고 있음을 더 많이 깨달았습니다. 당신은 열정적으로 무언가를 시작하는 것은 얼마나 쉽고 그 열정이 식었을 때 계속하는 것은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차린 적이 있습니까? 마치 세상 전체가 지름길을 찾도록 길들여진 것 같지만 지름길은 항상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 저는 그 당시 한 젊은 사업가와의 대화 중에 목격한 한 에피소드를 떠올립니다. 그는 뛰어난 비전과 부인할 수 없는 재능을 가지고 있었지만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즉각적인 결과를 추구했습니다. 그의 시도가 더 많은 시간, 더 많은 인내,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할 때마다 그는 그것들을 포기하고 다른 것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포기할 때마다 그는 더 낙담하고 더 불안해하며 문제가 기회의 부족에 있다고 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다른 사람들처럼 그는 진정한 문제는 의도를 현실로 바꾸는 데 필요한 노력을 지속할 수 없는 자신의 무능력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불편한 질문이 나옵니다. 당신은 스스로 몇 번이나 이런 일을 했습니까? 얼마나 많은 프로젝트를 시작하고 끝내지 못했습니까? 기꺼이 바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훈련을 요구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꿈을 묻어버렸습니까? 저는 끈기가 삶의 궁극적인 시험이라고 항상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포기하고 소수만이 계속하는 곳입니다. 평범한 사람과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기로 결정한 사람이 구분되는 지점입니다. 바로 이것을 이해함으로써 저는 모든 사람이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흔들리지 않는 결단력으로 그것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없으면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꿈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하지만 그 꿈이 불가능한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을 알아차린 적이 있습니까? 마치 그들의 말이 행동과 단절된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많은 사람이 좌절하는 주된 이유입니다. 그들은 강렬하게 열망하지만 피상적으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매우 성공한 사람들과의 인터뷰 중에 저는 놀랍도록 일관된 것을 관찰했습니다. 그들 중 단 한 명도 자신의 번영을 우연의 결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도요. 그들은 밤샘 작업, 수년간의 노력, 어려운 결정, 그리고 수백 번의 실패 끝에 마침내 결과를 얻었다고 말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불가능해 보이는 프로젝트에 수천만 원을 투자했지만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 그것들이 엄청난 재산으로 변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단 한 푼이라도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반면 이 소수의 사람들은 진보의 대가는 언제나 보상보다 먼저 온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 그렇게 소수만이 그 대가를 기꺼이 치르려 하는가?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도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을 두려워하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망설인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것은 저에게 깊이 각인된 개인적인 경험으로 이어집니다. 한 번은 제가 아직 아주 어렸을 때 작가로서 이름을 알리려고 노력하고 있을 때 새로운 재능을 알아본다고 알려진 편집자에게 원고를 직접 전달하기 위해 다른 도시로 여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여정은 제가 가진 남아있던 얼마 안 되는 돈을 모두 썼고 저는 엄청난 기대를 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 도착해서 몇 시간의 기다림 끝에 그는 제 작품을 읽지도 않고 거절했습니다. 그는 세상은 또 다른 야심찬 작가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굴욕감은 너무나 강렬해서 몇 분 동안은 저 자신을 그토록 믿었던 것을 후회했습니다. 비에 젖은 거리, 너무나 차가웠던 바람, 그리고 기차역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기억합니다. 몇 분 동안 저는 깊고 거의 마비될 듯한 슬픔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곳, 그 감정적으로 고통스러운 순간에 저는 결코 잊지 못할 무언가를 이해했습니다. 그가 나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삶이 나를 시험하고 있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저는 그 시험에 실패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아마 당신도 모든 것이 자신을 방해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을 겪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오늘 그것을 기억하며 그것이 그저 삶이 당신이 진정으로 그것을 원하는지 알고 싶었던 것이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다시는 한 사람의 의견이 내 운명을 결정하게 두지 않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당신이 진정으로 받아들인다면 당신의 궤적을 바꿀 수 있는 교훈입니다. 훈련은 아무도 믿지 않을 때조차 계속 나아가도록 요구합니다. 끈기는 아무도 보지 못할 때조차 계속 나아가도록 요구합니다. 세상은 낭비된 재능들로 가득하지만 훈련된 개인들로 가득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부를 달성하는 사람이 그렇게 소수인 이유입니다. 진정한 부는 은행 계좌의 특정 금액이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이 포기할 때 굳건히 버틸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놀라운 것은 이 진실이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깨닫는 것입니다. 자신의 충동을 제어할 훈련이 부족한 사람은 자신의 꿈을 위태롭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마땅히 써야 할 것보다 더 많이 씁니다. 결혼, 생활, 직업, 프로젝트에 끈기 있게 임하지 않는 사람은 결국 항상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택이 아닌 다시 시작하는 것은 큰 대가를 치릅니다. 그것은 수년의 삶을 대가로 치릅니다. 다시 시작함으로써 이미 얼마나 많은 시간을 낭비했는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무언가를 성급하게 포기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감정적 에너지가 고갈되었습니까? 그것이 무서운 생각 아닌가요? 저는 끈기가 자신의 미래에 바칠 수 있는 가장 큰 믿음의 증거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당신이 끈기 있게 버틸 때 당신은 아직 볼 수 없는 것을 믿는다고 우주에 선언합니다. 그리고 우주는 제가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응답합니다. 그것은 항상 응답합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소수만이 아는 원칙을 밝힐 것인데 그것은 훈련을 실제적이고 거의 필연적인 결과로 바꿉니다. 위대한 성공한 사람들의 삶을 더 많이 조사할수록 저는 그들 모두를 움직이는 숨겨진 장치가 있다는 것을 더 많이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단순하지만 강력한 힘으로 훈련을 진전으로 끈기를 필연적인 결과로 변화시켰습니다. 이 힘은 습관이었습니다. 피상적으로 이해되는 습관이 아니라 인간 마음에 침묵하는 법칙으로서 전체 운명을 형성할 수 있는 습관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묻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작은 행동들이 삶을 건설하거나 파괴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적이 있습니까? 단 한순간의 게으름, 두려움, 미루는 습관에 굴복함으로써 한 사람이 수년의 노력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은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부를 원하면서도 그것을 유지하는 습관을 기꺼이 만들려는 사람은 그렇게 적다는 것이 놀랍지 않은가요? 저는 훈련이 변화에 대한 욕구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반복에서 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당신은 더 나은 삶을 갈망하고 더 큰 번영을 꿈꾸며 유망한 미래를 시각화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도 원하는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누가 승리하는지를 결정하는 것은 그들이 무엇을 갈망하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반복하는가입니다. 제가 책을 쓸 때 저는 종종 고독한 밤, 추위, 굶주림, 그리고 탈진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찬사도 보장도 약속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제가 쓴 모든 페이지가 나만이 그릴 수 있는 미래를 건설하는 데 놓인 벽돌이라는 확신이었습니다. 당신은 어떤가요? 당신은 오늘 어떤 벽돌을 쌓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그것을 지어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에 갇혀 산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의욕이 넘치면 일하고, 피곤하면 멈추고, 자신감이 있으면 앞으로 나아가고, 두려우면 숨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우리의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에 반응합니다. 세상은 감정을 느끼는 사람에게 보상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사람에게 보상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백억 원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부를 쌓은 사람들을 관찰하면서 제가 얻은 가장 큰 깨달음 중 하나입니다. 그들은 기분, 동기부여, 에너지에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습관에 의존했습니다. 그 어떤 감정의 기복도 이겨낼 만큼 강력한 습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묻습니다. 얼마나 여러 번 자신의 감정 뒤에 숨어 있었습니까? 기분이 내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얼마나 많은 기회를 놓쳤습니까? 인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어쩌면 당신은 수년 동안 이 패턴을 반복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여행 중 저는 이름을 밝히고 싶지 않지만 자신의 창조물에 몰두했던 한 발명가를 인터뷰했습니다. 그는 수십 번의 실패를 겪었고 돈과 존경심, 심지어 우정까지 잃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를 고집불통이라 불렀고 어떤 이들은 미쳤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게 그는 끈기의 화신이었습니다. 그는 독특한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매일 단 하루도 빠짐없이 전날의 결과와 상관없이 정해진 시간을 자신의 발명품을 다듬는 데 바쳤습니다. 비가 오나 해가 뜨나 흥분했든 좌절했든 그는 자신의 의식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흔들림 없는 규율이 수년 후 그로 하여금 자신의 분야를 혁신하는 무언가를 만들어내게 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가 마침내 성공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운이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접 보았습니다. 운이 아니라 습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심장한 순간은 제 영혼을 거의 파괴할 뻔했던 개인적인 위기에 직면했을 때 찾아왔을 것입니다. 저는 수년 동안 야심찬 프로젝트를 위해 인터뷰, 메모 그리고 성찰들을 모으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것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책으로 만들고자 했던 소중한 자료였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이사로 인해 이 원고들 중 일부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절망감은 너무나 강렬해서 마치 가슴이 텅 비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몇 분 동안 저는 움직이지 않고 페이지가 있어야 할 빈 공간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스러운 침묵 속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낙담에 굴복하는 대신 제가 알 수 없는 어떤 곳에서 들려오는 듯한 한 구절이 제 안에서 울려 퍼지는 것을 들었습니다. 잃어버린 것은 다시 만들 수 있지만 포기한 사람은 되돌릴 수 없다. 저는 슬픔과 결심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고 그 순간 모든 것을 다시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한 줄 한 줄 모든 아이디어를, 모든 성과를 말입니다. 엄청난 노력이었고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흐를 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되돌아보니 그 사건은 제 작업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제 정신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어쩌면 당신도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되돌릴 수 없어 보이는 상실감, 결정적인 실패로 느껴지는 순간들 말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삶이 우리에게 더 강하게 다시 시작하라는 초대라면 어떨까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규율과 끈기는 고립된 미덕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것들은 함께 작동합니다. 하나는 길을 만들고 다른 하나는 그 길에 머무르게 합니다. 끈기 없는 규율은 첫 번째 장애물에서 포기됩니다. 규율 없는 끈기는 잘못된 방향으로 낭비되는 에너지입니다. 하지만 이 둘이 결합될 때 그것들은 마음, 습관, 인격 그리고 필연적으로 수입까지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현상을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수입은 행동에 반응합니다. 돈은 게으름을 싫어하고 의심을 경멸하며 그것을 통제할 줄 모르는 사람의 손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돈은 규율 있는 인격에 이끌립니다. 돈은 루틴에 충실합니다. 돈은 목적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당신의 삶에 깊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바로 도전입니다. 다음 30날 동안 매일 반복하면 당신의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알고 있는 단 하나의 간단한 행동을 선택하십시오. 매일 소액을 저축하는 것일 수도 있고 매일 30분씩 특정 분야를 공부하는 것일 수도 있으며 더 일찍 일어나는 것일 수도, 글을 쓰거나 계획을 세우거나 마음을 훈련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헌신하십시오. 30날 동안 힘든 날에도, 특히 힘든 날에는 더더욱 이 기간이 끝날 때 그 변화를 관찰하십시오.
아마 작게 시작할지 모르지만 장담합니다. 그것은 진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30날 동안 자신을 통제하는 사람은 30년을 동기부여를 기다리며 보낸 사람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이 모든 것의 결론, 즉 소수만이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규율, 끈기, 그리고 불을 연결하는 마지막 고리를 밝히겠습니다. 수십 년 동안 인간 행동을 연구하고 비범한 사람들을 인터뷰하며 진정한 번영을 이룬 사람들의 삶을 조용히 관찰한 후 저는 제가 발견한 모든 것이 단 한 가지 방향을 가리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위대한 부 뒤에는 소수만이 진정으로 이해하는 보이지 않는 패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패턴을 이해하면 규율은 힘으로, 끈기는 필연성으로 변모합니다. 이 패턴은 바로 자기 결정력입니다. 막연한 의지력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 정한 목표를 달성하는 것을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다는 깊고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결심입니다.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당신의 삶 전체가 한 방향으로 당신을 밀어붙이고 있는데도 더 강한 내면의 욕망이 여전히 당신을 다른 방향으로 이끌고 있다고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바로 이 갈등 속에서 운명이 결정됩니다. 자기 결정력은 꿈꾸는 사람과 성취하는 사람을 잇는 다리입니다. 저는 이것을 실제 경험을 통해 발견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미국에서 가장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들 중 일부를 인터뷰했고 앤드류 카네기 및 다른 저명한 리더들로부터 귀중한 지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한 순간에 여전히 직면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지혜를 쌓고 아무리 많은 경험을 얻고 아무리 많은 조언을 받아도 삶은 항상 당신의 결단력을 시험할 방법을 찾을 것입니다. 그리고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시험이 강한 순간이 아니라 약한 순간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질문은 이렇습니다. 이러한 시험이 나타났을 때 당신은 물러설 것인가 아니면 전진할 것인가? 한 번은 자기 결정력에 대한 저의 이해를 심오하게 형성한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저는 엄청난 정신적 노력을 요구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수천 명의 사람들, 어쩌면 미래에는 수백만 명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깊이 믿었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끊임없는 장애물에 직면했습니다. 바로 가까운 사람들의 반대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제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말했고 다른 이들은 제 아이디어가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저를 순진한 몽상가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어느 특정 밤이 기억납니다. 저는 책상에 앉아 있었고 지쳐 있었으며 여러 페이지가 주위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너무나 깊은 좌절감을 느껴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육체적인 고통 때문이 아니라 무력감 때문이었습니다. 세상이 저의 노력에 무관심해 보였던 고요한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저는 저의 궤적을 완전히 바꾼 한 가지를 결정했습니다. 더 이상 타인의 인정에 기대어 살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마치 어깨에서 거대한 짐이 벗겨진 것 같았습니다. 그곳에서 저는 자기 결정력이란 다른 누구도 이해하지 못할 때조차 자신의 목적에 충실하게 머무는 용기임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자신이 믿는 것에 홀로 서 있다고 느꼈지만 여전히 당신 안에 있는 무언가가 계속하라고 주장했던 적이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이 굳건히 버티는 결정이 부의 기둥 중 하나라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언제나 당신이 포기할 이유를 제공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힘든 날이 있을 것이고 부당한 비판이 있을 것이며 낙담의 순간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하지만 부자가 되는 사람들과 같은 순환 속에 머무는 사람들을 가르는 것은 바로 모든 것이 불리해 보일 때도 계속 나아가는 이 능력입니다. 저는 종종 진정한 끈기는 육체적인 것이 아니라 감정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은 고된 노동을 견딜 수 있고 일시적인 굶주림에 저항할 수 있으며 어려운 상황에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심을 견딜 수 있습니까? 불확실성을 견딜 수 있습니까? 오직 당신만이 볼 수 있는 것의 모든 것을 거는 느낌을 견딜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포기하는 지점은 바로 여기입니다.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 결정력은 끈기를 강화할 뿐만 아니라 인격을 형성합니다. 규율 있고 끈기 있는 개인들은 일종의 내면의 권위를 발전시킵니다.
그들은 장애물에 위협받지 않는데 장애물이 과정의 일부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마비되지 않습니다. 두려움은 단지 감정적인 반응일 뿐 신의 명령이 아님을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은 타인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타인의 의견이 결코 그들의 청구서를 대신 내주거나 미래를 건설하거나 열려야 할 문을 열어주지 않을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직 그들만이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너무 일찍 포기하여 삶을 망친 뛰어난 개인들을 보았습니다. 저는 충동을 통제하지 못해 기회를 낭비하고 써야 할 돈보다 더 많이 쓰고 즉각적인 즐거움을 위해 살면서 미래 건설을 외면하는 다른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삶은 규율의 부족으로 파괴될 수 있는 것처럼 규율을 통해 재건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충동적인 결정으로 인해 얼마나 많은 삶이 위태로워지는 것을 보았습니까? 결과가 무르익기를 기다릴 인내가 부족하여 얼마나 많은 재능이 낭비되었습니까? 폭풍을 이겨낼 끈기가 부족하여 얼마나 많은 꿈이 산산조각 났습니까? 반대로 저는 평범한 개인들, 즉 누구도 단일 원조차 걸지 않았을 사람들이 매일매일 끈기 있게 노력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업계 리더가 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가장 빠르거나 가장 재능 있거나 심지어 가장 똑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른 소수만이 가진 비밀스러운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패배하지 않겠다는 흔들림 없는 결단력이었습니다. 이 결단력은 규율과 끈기와 결합될 때 깨뜨릴 수 없는 삼위일체를 이룹니다. 누군가 자기 안에 이 삼박자를 구축하면 그들의 출발점은 중요치 않습니다. 오직 그들이 얼마나 멀리 나아갈 의지가 있는가만이 중요할 뿐입니다. 제가 부에 대해 배운 모든 것의 궁극적인 요약은 이렇습니다. 부는 결코 하룻밤 사이에 생겨나지 않습니다. 다리처럼 돌 하나하나, 습관 하나하나, 선택 하나하나를 통해 지어지는 것입니다. 부는 단순히 당신이 무엇을 하는지의 결과가 아니라 당신이 어떤 사람이 되는지의 결과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절제하고 끈기 있고 단호한 사람이 될 때 부는 다른 선택지가 없어서 당신에게 이끌려 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은 자신이 어디로 향하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에게 언제나 길을 내어주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영상으로 넘어가기 전에 중요한 부탁이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특별한 누군가와 공유해 주세요. 지금 이 순간 이 메시지를 간절히 들어야 할 사람, 포기하기 직전에 있는 사람, 묵묵히 자신만의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 어쩌면 앞으로 나아갈 단 한마디의 말이 필요한 사람에게 말입니다. 이 간단한 행동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으며 어쩌면 그 이상의 인생을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기를 기대합니다.